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치과 요양급여 비용이 기존 대비 3.2% 인상되는 등 새로운 제도들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치과 개원 시장을 장악했던 서울 불패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일부 치과계 종사자들이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에 치과병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남겨 개원가의 근심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업이 2024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진료 중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을사년 첫 치의신보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제도는 무엇인지 핵심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새해부터 치과 요양급여 비용이 기존 대비 3.2% 인상됨에 따라 상대 가치 점수당 단가는 99.1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1월부터는 구강검진을 포함해 모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소폭 인상될 전망인 것을 포함해 최저임금 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치과의 직원 최저일급은 8시간 기준 8240원,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유 8시간을 포함해 월급은 209만 6270원입니다. 또 새해부터는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치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 중소기업의 최고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2월 7일부터는 마약류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이른바 셀프 처방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밖에 올해 6월 21일부터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 전원 시 치과 원장과 직원들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치과 개원 시장을 장악했던 서울 불패 공식이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2024년 또한 서울 위주의 치과 개원이 둔화하는 반면 경기도 신도시 위주의 개원은 화랑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치의신보본지가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최신화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 치과의원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울의 치과 신규 개원은 매년 약 150건으로 유지됐으나 2021년 131건을 기록한 이래 110건, 102건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올해도 108건으로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과거 서울과 비슷했던 경기도의 신규 개원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신규 개원은 122건으로 서울보다 14건인 13%가 더 많았습니다. 신규 개원한 치과 수에서 폐업 수를 뺀 순 증가를 살펴봐도 경기도의 강세는 더욱 뚜렷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치과 순 증가 수는 60건으로 전국의 151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부 치과계 종사자들이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에 자신이 근무했던 치과병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남겨 개원가의 근심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모 잡사이트의 치과를 검색하면 이전 근무자들의 평가 리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야근과 휴일 수당이 있지만 텃세가 심하다, 오래 버티기는 힘든 곳이다 등 부정적인 후기들을 다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이 같은 부정적인 리뷰로 인해 직원 구인 등 운영면에서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취업 준비생들도 입사 전 재직 후기를 통해 치과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 A씨는 처우가 안 좋은 치과의 경우 주변의 입사 지원을 고려해보라고 조언하기도 한다고 했으며 치과위생사 B씨도 어느 정도 참고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평점보다는 낮은 평점을 준 이유를 더 많이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취업이 2024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 제8회 취업 정기이사회가 지난 12월 17일 취업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주요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 수상자로 봉사 개인 부분의 변영남 원장, 이수백 원장, 봉사 단체 부분의 제주 영송학교 치과진료봉사회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하는 치의신보 올해 치과 인상은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 봉사단체, 봉사개인 부분 등의 두드러진 활동을 해온 인물과 단체를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시상에는 사회공로, 문화예술 부분에 추천된 후보자가 없어 봉사개인 부분 수상자를 2명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26회 전국 치대, 치전원 학생 학술 경연대회 개최 결과를 비롯해 장기 요양기간 평가 항목의 치과 구강관리 신설 등이 보고됐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료 중 수집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한의원 원장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산 A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자 B씨와 의료 분쟁 중이었던 A 원장은 지인인 한의원 C 원장에게 B씨의 부작용 증상 완화에 도움될 건강기능식품을 보내달라며 환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문자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법원은 A 원장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원장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치의신보TV에서는 초저수가 표방 및 치과에 근무한 경험 또는 과도한 마케팅을 유도하고 있는 일부 광고 대행사와 접촉한 경험이 있는 치과의사 그리고 스태프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에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며 소정의 사례를 드릴 예정이오니 치과계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신다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 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